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상담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솔트룩스를 문자로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8,000원이시라고 합니다. 솔트룩스 AI 소프트 쪽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2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은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박한샘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솔트룩스 이분이 얼마에 사셨다고 그랬지? 24,000원? 네. 28,000원에 아, 사셨다고 합니다. 28,000원이요. 솔트룩스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그동안 추세적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49,000원 찍고 추세적 하락만 보이다가 바로 이 지점이죠. 예, 9월 10일 전후부터 13,000원, 12,000원에서부터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 수익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났습니다. 3, 4개월 사이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한번 이제 수익 회수도 일정 부분 하고 검증도 해야 돼요. 따라오는 세력이 있나 없나. 당연히 이렇게 일정 부분 봤는데 지금처럼 비본질적인 이벤트성 악재가 있을 때 시장 불안감으로 이런 종목이 빠질 때는 네. 그때 주워 담아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왜냐면 앞부분에서 이미 세력 확인도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터는 사람들은 물렸거나 아니면 뒤늦게 따라 샀다가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22,000원 아래에서 19,0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앞으로 네. 그러면은 좀 추가 매집이 가능한 종목으로. 근데 지금 내가 이거 갖고 있다. 저라면 버틸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라면. 그리고 밀렸을 때 더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접근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AI 언어 기반 모델도 갖고 있지만 이쪽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특허, 용역하고 같이 파는 거거든요. 용역 매출이 인건비 그러니까 판매량이죠. 이게 87%고 AI 그 기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이런 그런 솔루션이 구축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꽤 긍정적으로 그렇게 업황이나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오히려 떨어질 때 이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패턴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9월달 3분기에 실적이 분기 실적이 계속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니까 네.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비본질적인 악재 때문에 지금 하락한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솔트룩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삼성전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53,000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가는 106,2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찬찬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광무 대표님, 이 네.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 분위기가 좋았을 때 오랜만에 대형 IT 종목들이 반등을 잘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LG 이노텍,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모두 다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기의 포인트는요 수급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특이한 상황의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일단은 주가적으로 봤을 때 어제 의미 있는 의미를 좀 부여했을 때 반등에 대한 시도는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점의 이탈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기다리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네. 최근에 삼성전자 하락하듯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삼성그룹주기 때문에 동반 하락도 일부는 포함됐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LG 이노텍 것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야 될 거예요. 우선은 이제 LG 이노텍, 뭐 애플량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 쪽이 이 미국 시장 내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애플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들이 따라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사실은 삼성전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좀 재고 소진에 대한 기회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향뿐만 아니라 핸드셋 쪽에 물량들이 좀 풀려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이 IT 제품군들에 대한 재고나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되는 시기가 빠르면 내년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업황 자체가 어려운 때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네. 아마도 최근에 리포트를 보시면 목표가를 좀 낮추는 경향들도 있어요. 이 점을 좀 감안하고 좀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2분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업황이 좀 풀리는 거를 전망한다면은 핸드셋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3개월 선행 지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빠르다면 2월 아니면 3월 정도를 예상하시고 종목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질문하신 가격대에서 비중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중이 좀 얕다라면은 지수의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체질이 바뀔 때 저는 일단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는 좀 단기간으로 전화 이복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탈이 좀 컸기 때문에 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성격상 좀 들어오는 성격이 보일 때 그때는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겠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2월과 3월로 좀 예상하고 네.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성 자금이 들어왔던 것이 물렸다라면은 저는 좀 과감하게 종목 교체 의견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종목을 단타 치진 않으실 것 같고 2월, 3월로 좀 예상하고 대응하자. 지금은 홀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면 2월, 3월을 생각하고 좀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LG이노텍과 함께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5,03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외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함께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어제 양봉을 띄웠다가 오늘은 음봉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박한샘 대표님? 네, 일단 하나손해보험도 보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성공한 게 이제 원자력, 이제 두산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원자력해서 한전 KPS 한전기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지금 돈을 어디다 베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인데 오늘 코스피 2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지금 폭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손해보험은 윤석열 정부에서 차분하게 정말 제가 봤을 땐 가장 차분하게 그리고 가장 이게 업무적으로 잘 준비했던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준비했는데 그래서 어제 은행업종이라든가 연말에 맞춰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기업들도 자사주사고 근데 하나손해보험 잠깐 보겠습니다. 이 손해보험이라는 것이 갑자기 수익이 확 올라가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제 무쇠속 같은 느낌인데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 박스권 하고 이번 연도에 좀 우상향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약간 조정 받았죠. 6,000원에서부터 현재 밸류 프로그램인데 어제 올라왔죠. 근데 오늘은 빠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장관들이나 실무진들 현재 현업에서 근무하는 이분들 또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뭐를 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또 그다음에 이제 교체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국무위원들도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이런 밸류 프로그램들이 과연 정책이 공무원들이 그것을 계속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과장급이나 뭐 4급, 5급 이런 분들이 실제 이거 실행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동력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하나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신한지주라든가 국민은 KB금융지주라든가 은행주들이 오늘 많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밸류 프로그램에 우선순위에서 이제 한참 밀리게 되는 거죠.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분쟁이 시작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들을 현금화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금융주는 현 시점에서는 낙폭과대 다른 종목들도 더 있는데 금융주는 그다음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금융주는 현금화를 하는 게 좀 맞다 아쉽지만 그래서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화하는 전략 주셨고요. 금융주들 좀 밸류업 관련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좀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문자로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65,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6만 원대라서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오늘 방산주들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이 네.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실 보실 종목은 아니에요. 기다리시면 손실 회복하실 것 같고 네. 주가에 대한 위치를 먼저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름세가 나왔었던 위치에 대한 자리가 한동안 박스권을 정말 크게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위치를 돌파하는 라인대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죽봉의 흐름들을 봤을 때 사실 얼마 전에 이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았다라면은 저는 좀 N자형 추세가 상당히 빠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인수위 당선인부터 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이 딱 모여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잃은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예상되는 이벤트는 이제 실적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이 옮겨지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MRO 그러니까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감을 따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년도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탄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멘텀 측면을 본다라면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으로 모멘텀을 확장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지금은 안타까운 좀 단기 추세를 좀 빠진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매수가 회복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네. 시간에 대한 공을 들인다라면은 저는 올해 연중 신고가 위치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적으로 V자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못 하겠어요. 워낙에 좀 시장에 대한 사태가 조금은 단기적 이슈가 크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이동이 전방위적으로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선택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접근하고 있는 투자자분에게는 일단 손실은 보지 마시라. 65,000원 라인 때 회복하시는 거 기다리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단기적인 반등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익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 도와주셨고요. 네, 이어서 전화 들어와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에이블 CNC요. 에이블 CNC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800원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0%. 네, 7,800원에 50% 알겠습니다. 박한샘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7,800원에 50% 보유하셨다고 하셨죠? 예, 예.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에브리시엔스에 대해서는 네. 근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 자체적인 것보다는 중국이 15일간 비자 연장한 거, 이제 다시 재개한 거,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30일로 다시 또 늘린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에이블 CNC나 이런 화장품 업체들한테는 꽤 좋은 제스처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한테는. 자, 그런데 요 종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네. 그리고 또 이제 12월 18일 날에 금리 인하 미국이 이제 FOMC 결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금리를 인하할 건지 말 건지 그런 부분에서도 예, 제가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살짝 옆으로 좀 빼겠습니다. 꽤 괜찮은 지금 바닥권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저점이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죠. 보시면은 첫 번째 지점 5,400원보다 좀 더 높아지고 두 번째 지점에서 다시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60일선 이렇게 걸쳤는데 보시면 최근 3, 4개월 내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요 지점이 지금 요 7월 달, 6월 달 가장 많았는데 이게 요때 이후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네요. 2018년도. 그러면은 주가는 계속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져 가면서 저점은 높아지는데 거래량이 앞에서 주가는 안 올랐지만 가장 큰다는 것은 손바뀜이 한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글쎄요. 자, 다시 한번 2018년 이후에 거래량이 가장 지금 많아요. 여기가 최근에 7월 달, 8월 달에 밀집도로 봤을 때는 그러면 손바뀜이 3, 4년 내에 한번 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을 것 같은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가장 많이 샀기 때문에 손바뀜이 났으니까 이런 거래량 무더기가 지금 5, 6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이미 시동도 걸었고 그리고 주가도 그럴 때 움직여가면서 손바뀜도 나왔는데 지금 타이밍에 가격 눌림목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상승할 준비가 됐다라고 좀 기술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에이블 CNC 같은 이런 종목은
뭐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보다 저는 좀 우선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런 업황도 지금 좀씩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에이블시엔 같은 이런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지 화장품주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불안하시겠지만 지금은 좀 버티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비중이 50%라고 하셨죠? 네, 네. 더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도산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종목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실수를 하냐면 비중 조절에서 실패를 해요. 아, 그 지금은 이 종목을 또 단기로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네. 손절 라인은 짧게는 한번 놓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더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이미 50%도 많아요. 제가 뭐 줄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물타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전화를 주셨다는 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니까 나 버텨야 되겠다 할 때는 10%에서 5% 정도 살짝 놔줘가면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버텨야 되겠, 오랫동안 버텨야 되겠다는 그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놨다가 이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늘리지 마시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나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버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미래반도체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650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1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4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이광무 대표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좀 아쉽네요. 저는 이제 최근에 주가 차트를 보니까 8, 9, 10월 달에 거래량이 크게 분출되어서 뭔가 좀 단기성으로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매수하신 가격대도 딱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에 묵혀 있다가 올라왔다라면은 필히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던 거라면은 장기 이평선 뚫고 나가는 정고점 돌파하는 요 시기 때 따라 들어가신 거면은 정말 뭔가 선택착오를 하셨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 자체가 물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이 미래 반도체가 이름에 반도체는 되어 있지만은 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한 종목으로 보기 좀 어렵고 일단 기업 내용을 보시면은 이 반도체 유통업이라고 좀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반도체 대리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통과 아니면은 어떤 이제 이 설계 기업들에 대한 중간 단계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일부의 SI 역할은 있겠지만은 그 SI 자체도 사실은 이미 상위급에서 주문받은 로직을 그대로 이행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기술력이 크게 들어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규모는 꾸준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선별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사실은 종목 선택 이 종목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큰 시점에 지켜봤을 것 같긴 한데 이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서 보는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저는 반등 시 무조건 매도 관점.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여건도 안 좋지만은 손실 구간이 50% 가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현재는 파는 게 의미 없는 구간에 와 있고 사실은 어느 때에 주가가 움직일지는 시간의 기약은 없지만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위치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저는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는 손실 인정하고 현금 네. 확보, 종목 교체 의견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반도체 조금 종목 교체해 보시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3,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가 2만 원대라서 거의 50%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박헌심 대표님, 이분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뭐 오른쪽
낙지나 허벅지 정도, 허벅다리 정도만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롯데그룹 전체를 봤을 때 약간 그런 지금 포지션인데요. 네. 화학 업종인데다가 2차 전지로서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시너지 효과들도 나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래 허벅다리가 자기 게 아니었죠. 네. 어디 거였습니까? 이게 일진그룹 거였죠. 음. 일진 머티리얼즈를 2차 전지가 한참 잘 나갈 때 롯데가 이거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샀어요. 후계 구도를 위해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적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세계 그룹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지금 금융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키는 게 나타났는데 뭐냐면 2년 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네. 작년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연도 상반기 중에 있었던 신세계건설의 부도 사태 가능성, 채권 연장이 안 돼서 결국은 계열사에서 사서 지금 신세계건설한테 돈 투입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상장 폐지시켜서 높은 가격에 이제 이게 돈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상장 폐지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하반기 10월달 들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롯데그룹이에요. 여러분들 롯데 에버랜드 가보셨을 겁니다. 롯데타워에 그게 지금 담보 물건으로 나왔어요. 어. 돈이 부족하니까 네. 나 돈 좀 꿔다고. 근데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롯데도 지금 건설 쪽에 돈이 워낙 문제고 이런 쪽에 돈이 쏟아부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담보가 부족하게 되니까 롯데의 상징이죠 사실. 그 꿈을 다 집약해서 만든 게 롯데 그 타워인데 그걸 담보로 오노그룹이 지금 돈을 빌리는 걸로 시장에 공식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자구력의 의지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미천까지 다 드러낸 거거든요. 네. 자, 그 관점을 이해하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 롯데그룹 내에서 봤을 때 그 주가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14만 원에서 지금 23,000원. 네. 그런데 이 회사는 팔을 빼질 수도 없어요. 왜냐 인수한 거잖아요. 산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 실패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가장 비싼 가격. 그래갖고 지금 코로나 주가가 24,000원인데 코로나 때 종합주가에서 1,450포인트일 때 차트 한 번만 볼까요? 네. 예, 이 부분이죠. 코로나 때 주가 종합주가 지수 1,450포인트일 때 일진 머티리얼스 시대일 때 여기가 지금 24,700원이에요. 이게 이제 한 5배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대여섯 배 올라가서 14만 8천원에서 일진 머티리얼일 때 매각 나오고 계속 빠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앞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상증자해야 돼요.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중국 같은 기업들은 대규모 지금 자본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시설을 바꿔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투자하죠. 네. 그럼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납건 전지 회사에서 리튬 전지 회사로, 리튬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가려면 시설 투자를 바꿔줘야 되는데 못 해요. 중국은 하죠. 그다음에 지금 뉴스 하나 나왔죠. 스텔란티아라는 자동차 회사하고 삼성 SDI하고 10조 원어치 대출해서 공장 짓는 걸로 했잖아요. 삼성 SDI는 그동안 공장 안 늘렸습니다.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늘리는 거잖아요. 구조조정 시작됐을 때. 근데 여기는 지금 돈을 투입을 못하지. 시설은 노후화돼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원들 이게 안 돼, 돈이 안 돌면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그 다음 뭐예요? 감자.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마지막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매우 좀 불리한 지금 상황에 처해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당분간 그런 유상증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향후 연말이나 내년도 말이나 뭐 그 정도 했을 때는 감자 이야기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가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유상증자는 그룹 차원에서 한번 해줄 때 이런 회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내가 2차 전지를 갖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종목 교체가 진짜 필요한 종목이죠. 네. 한 2주 전에 나왔을 때 제가 중장기를 하면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전환해라.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버티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쉽지만 종목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그룹 사정이 안 좋은 만큼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도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8,3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2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의료 AI 관련주가 최근에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최근에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광구 네. 대표님,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뷰노나 루닉 같은 의료 AI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빛을 볼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 이제 뷰노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 AI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규모와 영업이익 실적이 저조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술력만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본격적인 이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시장 외형적 성장과 영업이익에 대한 재무제표 개선은 내년도에는 한 번쯤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최근에 의료 AI 쪽에서 분위기 좋았던 종목은 루닛이 가장 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루닛의 기업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속적인 적자의 모습이고, 다만 이제 이 매출액에 대한 규모가 확연하게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은 저는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일단은 국내 보급과 해외 보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루닛이나 뷰노는 국내 보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루닛이 이토록 좀 강했던 이유는 FDA 승인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뷰노도 그와 같은 흐름들이 연출된다라면 언제든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종목에 대한 공통점은 의료 AI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영상 촬영 관련된 AI 솔루션 기업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암 진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제약군들이 대부분 항암제예요. 네. 뭐 일부의 관절염, 일부의 뭐 중증 치료 이런 게 있겠지만은 대부분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여기 부연설하면 3세대 항암제인데 일단은 암 치료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암 진단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가장 직접적인 거는 조직 세포에 대한 진단인데 네. 그 조직 세포에 대한 진단 이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영상 진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심과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AI 기능인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장비는 상당히 좀 많은 흥행을 하지 않을까. 또 작년부터 해서 이제 공급되기 시작했으니 내년 정도면은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하지 않을까. 다만 뷰노와 루닛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FDA에 대한 접점. 그러니까 뷰노도 저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두 기업들에 대한 기술 차가 크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영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진입에 대한 시간에 대한 차이인 것이지 저는 뷰노도 선택 잘했다고 생각되고 내년도에는 의료 AI 쪽 관심이 상당히 클 것 같고 네.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키워드를 이야기 드린다면은 지금 트럼프 당선 이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일론 머스크이지 않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의료 AI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파트 자체가 저는 내년도에 큰 움직임 기대를 해본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딱 이 위치거든요. 최근에 변동성에 내려온 자리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연중 동안 있었던 박스권의 하단 위치 잘 보고 들어가셨어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35,000원 라인 때 보시고요. 저는 내년도 정도에는 이렇게 주가를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좀 반복하듯이 드리블 하시다가 내년도에 어느 일정한 시점에는 저는 정말 강한 시장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4만 원, 4만 5천 원 넘어가는 자리도 기대해 보자. 네. 저는 방송을 통해서도 루닛이나 뷰노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 현재 위치는 박스권 대응으로 드리블 하시고요.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일부의 자금들을 남기면서 박스권 돌파.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4만 원, 4만 5천 원 단기적으로도 목표가 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4만 원까지 보셨고요. 또 의료 AI 쪽 내년 전망도 긍정적이고 현재 매수 타이밍도 잘 잡은 만큼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주얼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68,3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안 나시는데요. 더존 비주얼도 저희 대박 종목에서 탑픽 종목으로 나올 정도로 네. 최근 좀 기대감이 실리는 종목입니다. 박한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더존 비전 한번 차트 한번 봐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사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제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100% 올라간 종목. 그런데 이제 연초에 더존 비전이 25,000원, 28,000원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78,000원까지 한번 올라갔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저가에서 사신 분들은 벌써 200% 수익이 냈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주고 이제 재상승 모드로 이렇게 가던 구간에서 지금 여기 딱 걸쳤죠. 이런 종목들은 6개월에서 이렇게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은 이 사이에 실적이 이 종목이 100% 이상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기반에서 그것을 인공지능의 어떤 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거, 그걸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SaaS 업체라고 그러는데 이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형 ERP라고 그러죠. 그룹사 전사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독보적인 회사예요. 그게 이제 챗 GPT라는 붙여가면서 이제 관리 직원들이 10명이야 될 거를 이제 혼자 하기도 하고 영업 마케팅에 대한 통계도 잘해도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지금 워크데이부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가장 이게 스탠포드 500 종목의 나스닥 100 종목에서 4,000개 종목에서 나스닥 지수 선물 대표하는 42개 오르고 59개 떨어졌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메타 플랫폼, 또 트레이드 데스크, 그다음에 워크데이, 그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덱스컴이나 룰루렘 애틀래스카 이런 종목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메타 플랫폼, 트레이드 데스크, 워크데이, 그다음에 데이터도 이 종목들이 전부 다 그런 플랫폼 속에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지만 그 아래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이 누굽니까 더존 비전과 같은 그런 클라우드 컴퓨터 내에서 뭐 광고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든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업이에요. 그러니까 더존 비전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나왔다가 지금 다시 가는 건데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수익을 내느냐를 목표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 문의하신 분은 현재 가격 근처에 샀죠. 네.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러면 너는 손절 라인을 얼마로 잡을래?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죠. 손절 라인을 본인이 생각하는 근데 손절 시켜놓고 나는 6만 원에 잡았는데 5만 7천 원 찍고 다시 추세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손절 라인을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손절 라인을 저는 좀 버티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그러면 거꾸로 되물어서 저한테 그러면 박한샘 너라면 손절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분이 몇 프로 갖고 계신다겠죠? 제 비중은 안 나와 있어서. 비중은 안 나왔군요. 그러면 비중을 많이 실을지는 어렸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종목은 지금 연기금이 계속 쌓여요. 기관이 사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 기관을 한 번 더 까들어가서 보면 연기금이 계속 사는데 최대 물량입니다. 누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눌린 목에서 당연히 주식을 좀 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시장은 불안하지만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유 전략입니다. 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전화 들어와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큐렉소요. 큐렉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7,000원이고요. 네, 비중이 한 10%가 넘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큐렉소 17,000원에 10% 이광무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무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비중 10%의 비중에서 상당 시간 오래 들고 가신 종목이거든요. 네. 네. 이 종목의 관점이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네 단기였어요? 네, 네. 그때는 그랬는데 근데 네. 이게 설마 했는데 이게 이렇게 네. 돼가지고 네. 그냥 그 큐렉소가 그 네. 로봇 그 네. 수술하고 뭐 그런 거여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뭐 놔두면은 망하시는 회사가 설마 망하겠나 싶어 그냥 네. 손질 안 하고 그냥 아, 내버려 네. 뒀더니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도 10% 비중에서 잘 참아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이런 종목들이 큰 주목을 받아왔다가 지난해 큰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이런 네. 종목들은 내리면은 더 사고 싶은 욕구를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정말 부진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하기가 저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재무제표 개선이 안 나와서일까? 이런 정도의 예측인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료 로봇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목을 못 받은 것 같고, 주목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재력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저는 재료는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 수술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 악재, 저도 좀 이제 그 들여다 봐야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뭔가 기억에 남는 악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한 IPO 과정부터 해서 들어갔었던 뭐 PF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꼬여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업이 커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의심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솔루션을 이야기 드리면은 지금 저는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비중 투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일까에 대해서는 고민 좀 돼요. 올해 연중 내내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이 가격대에 머문 지가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6천 원대 주가가 지금 10만 주 정도 거래 넘어간 게 그나마 근래 거래량 중에서 많이 돌아간 거래량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막 거래량이 좀 생겨나는 듯 해서 좋긴 합니다만 한동안 6천 원대 주가가 10만 주 이하로 거래된 거는 정말 시장에서 소외된 거거든요. 관심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저는 될 것 같아. 그래서 전략은 거래량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그때 비중 추가 매수를 해보자. 그러면은 10% 비중에서 저는 과감하게 10%를 더 사세요. 그러면은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산 시점에서 내 매수가까지 절반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가격 밴드는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가 아마 추가 매수 단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주 이상에서 2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는 때를 노려서 그때 추가 매수하자. 오랜 시간 동안에 거래량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묵혀 있었던 물량들이 매도대기 물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회라고 봐요. 물량이 손바뀜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지금은 주가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진 상태에서 내내 좀 흘러내린 상황이다.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 역량이 달라진 건 없다. 오히려 외형적 성장 가지고 있는 때이다. 다만 잠재적 모멘텀으로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회복되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다. 그래서 100만 주에서 200만 주 돌아가는 그때를 노려서 추가 매수, 단가를 확 낮춰놓고 다시 대응하자. 설명 이해되셨을까요? 네네. 네. 그 거래량이 100만 주, 네. 200만 주 그게 네.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몇 번은 그런 거래량이 터져야 네. 조금 안전성이 있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시청자님의 매수 타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이미 뭔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주목받으면서 슈팅이 나오는 과정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거래량 터졌을 때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손실폭이 네.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 사도, 근데 다만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 관심을 이끄는 거는 거래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거래량의 손바뀜을 예상해 본다. 이 종목은요 지금 내려왔을 때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묶여 있었던 매물대가 존재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시청자님처럼 어느 일정에서 많이 받았으니까 매수, 많이 받았으니까 매수, 이렇게 매도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계속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래량 터져갖고 움직인다. 하루는 뭔가 빵 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매도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팔고 싶은 매도 물량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소외받았던 종목이 거래량을 돌았기 때문에 손바뀜이 되는 거를 포인트입니다. 그 기업은 기다려도 되는 종목이에요. 다만 네.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지금은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내 매수가 회복까지 너무나 멀단 말이에요. 한 번은 비중 다시 더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단가 조절해도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는 종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요, 지금 방금 대표님은 10%더 네. 그 상황이 오면은 10%더 매수하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냥 왕창 2배로 해서 이게 30%? 네, 네. 그래서 이게 네. 저기 올라가면은 좀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올까 싶거든요. 이거는 네. 조금 전문적인 스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스스로 매매를 한다면은 그럴 타이밍을 노릴 것 같긴 한데 네. 시청자님의 상황과 시청자님의 경험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비중을 2배로 늘리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용기를 내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뭔가 비중을 대거 투입하라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근데 더 사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는 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설명을 여기까지 드려볼까요? 그리고 네. 예상되는 제가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는요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만 낮춰놔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쯤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12,000에서 13,000원이요? 네, 평균 단가를 이 정도까지만 낮춰도. 네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손실 구간이 크기 때문에 네. 일단 한 번은 낮춰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2만 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21만 8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최근 조선에 대한 시적 기대감도 꽤 있는데요. 박한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 이제 저희 맨 처음에 서두에 환율 불안감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달러 사는데 1,200원에서 지금 1,400원, 그다음에 1,500원 이렇게 불안할수록 1달러를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옛날엔 1,200개만 1원짜리 1,200개 던져주면 됐는데 이제는 1,400개. 그다음에 불안하니까 1,440개, 1,500개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거든요. 가격은 올라가지만 1달러 사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요? LNG선 한 척에 6천억에서 7천억 하는데 현대중공업에서 LNG선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1억 달러에 계약했다. 한 척에. 그러면은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4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4억 달러 돼야 6천억 되겠네. 4억 달러 계약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왔어. 옛날에 근데 이걸 1,200원에 계약해 놓은 거야. 그러면 만약 환해지를 안 했다면 앞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4억 달러 5억 달러 줘야 됐던 게 이제 4억 달러만 줘도 6천억짜리 LNG선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어떤 게 좋을까요? 네. 환차익을 누리는 회사가 바로 이런 현대중공업 같은.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혹시 납품 못할까봐 일본한테 발주한다든가 중국한테 발주한다든가 뭐 필리핀에 발주할 수 있는데 필리핀은 품질이 안 나오죠. 네. 중국은 지금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군함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발 빼야 될 판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하자니 단가가 너무 높아요. 숙련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마땅한 게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대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 인텔 망했을 때 뭘로 대체한다든가 네. 뭐 비행기가 없을 때 뭐로 대체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배는 대체가 안 돼요. 지금 중국은 10개 만들 때 미국은 1개밖에 못 만듭니다. 이지잠, 이하, 뭐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너존비전 같이 봤을 때 실적이 받침이 되는데 그것을 경쟁력이 대체가 안 되는 회사, 그 경쟁력이 있는 거죠. 브랜드 파워가 있고. 근데 이거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크게 선박 건조, 그다음에 해외 플랜트 이런 부품 조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최근에 약간 좀 두들겨 맞았죠. 그렇지만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불안감 속에서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 수혜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제조업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대체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힘스 뭐 현대미포조선 하나오션 이런 종목군들이 본질적으로 이런 장에서 물리더라도 마음 편히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거 실적도 지금 받침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주식들이 이분이 얼마에 사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래 수급도 이렇게 안 좋을 때 시장 안 좋을 때 중장기 투자 양봉이 나왔다는 걸 그걸 이제 속된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거 빨아먹고 다시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터는 물량들 개미들 그 빨아먹고 다시 이제 그 물량을 나는 불리고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네. 그렇게 좀 하는 전략에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환차익 기대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4만 1,300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3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계약금 수령 소식이 전해지면서 7%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하락 네. 중에 있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이 네.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좀 소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차익성 물량이 나온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에 대한 향방에 대한 걱정보다도 바이오 종목들을 더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내년도에도 바이오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또 시장 안에서의 트렌드이거든요. 지금 한때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였다가 네. 과거에는 뭐 셀트리온 그룹들이 상위였다가 지금은 ADC 플랫폼 기업들이 상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죠. 1위죠. 근데 이제 저는 장기적인 성장을 내년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 뭐 기술 특허 분쟁이라든지 이야기들은 머크사와의 이야기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 바이오텍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다른 빅파마 기업들과의 연결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파이프라인이 생각보다 단단하다, 다양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바이오 종목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해서 특허 만료되는 바이오 시밀러 군들이 또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 이 당선인을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런 측면이라면은 빅파마의 기업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연결이 이미 되어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은 좀 더 멀리 봐도 좋겠다. 근데 다만 매수가가 43만 원에 갖고 계세요. 네. 참 지나간 일입니다만 올라오는 추세에서는 계속 올라탈 수 있는 종목이에요라고도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매수가가 여기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좀 다음에는 매수가 조절을 좀 더 유심히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일단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주봉선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란색 이동 평균선인데 빨갛게 표시를 다시 해본다면은 20주 이평선이 어느 정도 좀 거시적인 추세선인데 지금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탈했어요. 저는 네.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손실폭을 줄이는 전략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가격 좋아했을 때는 40만 원 선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만한 위치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느 일정한 위치에서는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이 꾸준히 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변동성이 나왔을 때 한 두세 달 정도는 횡보를 했었고 최근에 올라와서도 한 달 정도 횡보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속도감 있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안전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흡순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고 버티는 구간은 40만 원 근접에 오면은 종목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단단한 만큼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좀 박스권을 당분간 보일 수도 있다.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4만 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8만 원대라 손실을 꽤 보고 계시는데요. 박한샘 대표님, 이분 아무래도 좀 오래 보유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전략을 주실까요? 요즘 매출액 목표한 매출액을 맞추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한 가지 기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종목을 볼 때 이런 종목은 백색 가전 기업이니까 그리고 전장 부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LG전자를 그런 관점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적으로 한번 잠깐 보면 지금 이 지점이 깨졌죠. 네. 연중 저점 지난번에 그 N 캐리 트레이드 때 급락 나왔던 여 지점을 지금 이제 이번에 터치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86,000원. 잠깐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보시는 부분은 이게 LG 전자의 매수한 날은 빨간색, 매도한 날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지금 며칠 연속 매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때 잠깐 빼고 다 올 매도네요. 네.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LG 전자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를 그냥 제가 일별로 정리해 본 겁니다. 보여줘 봐라. 한번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계속 매도네요. 여기 지점에서. 근데 이 프로그램 매도를 누가 했나 한번 살펴봤더니 개인은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연속 매도였는데 기관이 했을까 하고 기관을 봤더니 기관도 아닙니다. 요즘은 좀 매수하고 있어요. 누가 했나 봤더니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거의. 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증시에서 종합주가 지수를 카피하는 지수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떨어지는 게 LG전자인데 그런데 그 LG전자는 누가 매도하고 있느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본인 돈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거의 매일같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때부터. 10만 원, 98,000원에서부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98,000원에서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프로그램 갖고 매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떤 방향성입니다. 관세를 LG전자가 멕시코 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들어가는 관세를 결국 두들고 맞았을 때 별로 수익성이 앞으로 안 좋을 거다 보는 관점 하나. 그리고 전략적 LG의 파트너였던 애플이죠. 애플이 중국에서 철수한 물량들을 LG 쪽에 줄 줄 알았더니 인도나 인도네시아 공장을 추가로 설립해가면서 결국은 LG는 애플카의 출시에 대한 문제도 전장 부품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잘하고 있었던 스마트폰도 애플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걸 접고 올인했는데 전장 부품 쪽에 근데 스마트폰 쪽에서도 안 주고 애플카에서도 지금 출시가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팔아봐야 의미 없거든요. 냉장고 1000대 파는 것보다 전장 부품 잘 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백색 가전이 잘 나가고 있는데 가장 선호하고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국제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사이클이 지금 안 좋게 맞물려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주가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그렇게 던진다는 것은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관점에서 계속 그런 추세 매도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LG한테는 당분간 이런 경우에는 악성 매물이 전 한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손절을 이끄는 이렇게 77,000원 한번 깨져가면서 그러면 대량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때 한번 다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지금은 손절 라인을 이미 사실 넘어섰어요. 이제 추세 붕괴로 잠깐 가느냐 반대 네. 매매가 안 나오냐 그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는 그 폭우가 올 것 같은데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좀 힘드시겠지만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5,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또 조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현대힘스 이분은 지금 50%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은 어떤 전략 네. 주실까요? 상장 초기에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초기의 변동성에 대응은 꼭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신규주의 마법. 네, 뭔가 묻지마 상승하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승이 나왔을 때는 투자에 대한 매력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주식이 시장에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네. 주식 평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금 몸으로 다 버티셨어요. 네. 근데 이제 기업 자체는 나쁜 기업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을 통해서 한국의 조선사와의 협력 기대한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세계 선박에 대한 특히나 이제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의 손을 빌릴 수는 없으니 국내 이제 한국 기업과의 손을 좀 같이 협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선주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뭐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비슷한 추세로 해서 최근에 오름세를 좀 잘 왔었고요. 네. 일단은 꾸준하게 뭔가 추세를 만들면서 왔던 HD 현대 마린 솔루션 대비해서는 현대 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크게 진행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변동성이 한 차례 끝나게 되면은 조금은 떠나는 물량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손바뀜이 있을 종목이에요. 주가 차트의 형태로 봤을 때는. 근데 업황 자체를 봤을 때는 저는 들고 가야 되는 업황이다. 조선 기자재 종목들, 선박의 기자재 기업들은 상당히 네.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중공업에 대한 물동량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괜찮다. 예, 버티자. 네.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의 위치는 조금은 지금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올라섰던 17,000원 라인 때는 다시 넘어갈 것 같고, 19,000원 라인 때까지 좀 시간을 들여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힘스 조선 업황 긍정적인 만큼 좀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1,000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15,000원대입니다. 이 종목은 박한승 대표님께 의견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2호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지금 차트적으로는 이미 한번 반등을 여러 번 실패한 데다가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일단 5천억짜리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차트가 망가졌다는 것은 이 회사가 근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긴 했는데 분위기도 경쟁 LG화학이 2차 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 튜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네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 차트 모양이 LG 화학 모양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보시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두 번, 예전에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4번, 5번. 그런데 요 지점이죠. 계속 버티고 버텼었던 지점인데, 버티고 버텼던 지점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됐습니다. 2차 전지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 맞물려 가면서 IRA 법안에서 폐지, 보조금 폐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다운될 때 같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단계 또 레벨 다운됐죠. 왜냐하면 이제 멕시코 관세,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가고 있던 이제 중국산 제품이나 한국산 이런 2차 전지 제품들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때려버리니까 한번 또 반등 나오려다가 또 출렁거렸고요. 그러면 거래량은 일단 터진 부분은 사실 괜찮아 보이는데 보니까 이 주식을 이해하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직계열 이 회사는 일단 공급자니까 수요자인 LG 화학과 LG 엔솔인데 LG 화학 쪽을 통해서 LG 엔솔이 납품이 되는 구조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은 사실 LG 화학하고 똑같죠.
흘러내리는 가면서 저점이 완전히 붕괴되는 형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보시기에 LG화학의 반등이 나올 것 같냐?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LG화학을 나와야 이 종목이 어차피 나오는 거거든요. 업황 개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른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LG화학이나 LG엔솔이 만들어낸 이 소재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 뭐 제품을 만들어낸다든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LG화학보다는 왜 주식의 롤링이 이렇게 강하냐? 그건 개별 종목이 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이렇게 레벨 다운될 때 빨리 손절을 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요분이 이거 죄송한데 얼마에 매수하셨다 그랬죠? 이분이 21,000원입니다. 21,000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저라면 손절하고 삼성전자도 이 정도 손실이 났는데 그럼 멀리 봤을 때 계획을 했을 때 어차피 이거 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이 있던 거잖아요. 빨리 그럼 그 다음 걸로 회복해서 충분히 저라면은 한 내년 넉넉하게 내년도 3월 빠르면은 뭐 1, 2월 정도까지 이 정도면 목표 잡고 왜냐하면 작은 종목이니까 비중을 세게 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큰 종목은 비중 세게 실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이라 하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들이 주는 것처럼 주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련 없이 이런 경우에는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전략적으로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빨리 빠져나올 건지 나는 이 종목을 2차 전지를 믿고 전략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니까 이제 모아나갈 건지 빨리 구분하셔야 되는데 장기 투자자라면 저는 버텨볼 거라고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빨리 뒤집고 나와서 다른 쪽에서 매매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또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노이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105,000원입니다. 현재가는 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은 이광무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요. 이제 아마케가 진행되면은 항상 참여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모멘텀으로 해서 올해 큰 상승이 나왔던 차트인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강한 우상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내렸고 다시 브레이크 반등 준비하고 있는 위치인데 지금 현재 이 대형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거의 유사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을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신약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나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흐름을 동반해서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주가 매수가는 얼마였죠? 네. 매수가가 105,000원입니다. 105,000원. 저는 일단은 대형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 리가켄 바이오가 그래도 알테오젠 다음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하락을 멈추고 22동 평균선까지 가장 근접하게 움직였고요. 다만 이제 그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최근에 녹십자 종목이나 종근당 종목들 이런 종목들까지도 순환매가 나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를 보게 되면은 단기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한 번은 튈 수는 있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연속 상승이 가능한 반등이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단기 반등이냐, 저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을 비교했을 때 연속적인 반등이다. 바이오에 대해서 시선 자체는 저는 내년도에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대형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 지금 보로노이도 그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아주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오시밀러군의 항암제에 대한 품목들이 전체적으로 3세대 항암제다. 면역 항암제다라고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포인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신약의 여러 포인트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표적 항암제가 주로 뉴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2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높진 않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근데 이제 주가 추세는 지금 보로노에 대한 주가는 현재 시총도 1조 5천억대 대형 바이오로 편입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세는 다른 바이오와 함께 시선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거니까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까지는 기다리셔도 되겠다. 네.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한슬 대표님, 네네. 오늘 7%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한국전력도 보지만 한번 지금 분위기 네네. 한번 공사, 그러니까 한국전력, KTNG 이런 이제 공사적 성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 전체를 한번 해서 순위를 한번 잠깐 볼게요. 한국전력이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지. 네. 지금 가장 많이 거래소 1,900개 종목에서 ETF 빼고 종목 중에서 코스피 200 종목인데요. 네. 가스공사가 17.65%로 가장 많이 빠졌고 한전기술, 한전 KPS,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회사는 다 다르지만 에너지 회사들입니다. 네. 가스공사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말 그대로 이제 가스 수입해서 혹은 수출해서 팔고 있는 회사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 한전 KPS는 전력 인프라 및 관리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 에너지예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있고 하나금융이나 이렇게 삼성화재, 신한지주, KB보험 어제 올랐던 금융주들 당연히 오늘 이제 외국인들 돈 빠져가니까. 네. 그런데 보면 그 중간에 지금 한국전력이 7% 하락으로 있습니다. 200개 종목에서 보니까 7번째 많이 빠졌다는 거죠. 7%대. 네. 에너지 종목들인데 한국전력도 에너지 큰 인프라에 있는데 이 회사는 에너지를 공급망이 전력 공급망이지 뭐 가스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자력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BS, 한전기술과 같은 체코 원자력 관련.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에 이제 뭐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이런 게 당하게 된다면 체코 입장에서는 원전을 할 때 보통 파이낸싱을 받아서 그런 원전을 짓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보통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원전을 우리나라 이렇게 제공해 주는 나라에서.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24조짜리인데 체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불안감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도 이게 이제 프랑스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불안감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불안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또 주식 시장에는 큰 매력이에요. 급등급락에. 그게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때 같이 도매금으로 취급받고 있는 회사가 이런 한국전력 같은 회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이 전기를 갖다가 한국전력이 뭐 베트남이나 체코에 수출하는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최근에 올라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기 요금의 인상이에요. 그리고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 인상한 거. 네.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만년 지금 한국전력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부채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웬만한 동남아시아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부채 규모예요. 네. 부채 규모가 200조 원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한국전력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전력채, 뭐 지하철 공사채 그러면 5%면은 5, 20, 10조 원이에요. 이자가. 네. 10조 원 나누기 365일 해보세요. 하루에 300억씩 나가야 되지. 300억 나누기 24시간 하면은 뭐 초당 이게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부채인데 공사 하나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돌리려고 근데 다행히 계속 적자만 이렇게 몇 조 원씩 나다가 작년도에 2020년도 24조, 작년도에는 전기요금 올려서 4조 7천, 이번 연도에는 지금 흑자예요. 네. 이제 내년도에는 이게 10조 원짜리 흑자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 올린 게 내년부터 이제 반영되니까. 그러면 한국전력은 지금 도매금으로 내려가는 이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매수 타이밍. 근데 성격 급하신 분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저라면은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걸 기다려서 내가 안정적으로 연말에 배당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2,000포인트 깨져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저는 이런 종목 한번 살 의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익 났다 토해내는 거니까 네. 제가 아까 얼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이밍에는 좀 버텨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도매금으로 건너갈 때 한번 이거 낚아채울 수 있는 그런 매단되는 회사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지금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한 종목 더 봐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그러면 아시아나 IDT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광호 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항상 이제 어떤 이벤트를 알고 있고 예고된 이벤트 시점이 되면 이벤트 소멸을 대비를 하셨어야죠. 이게 이제 고스란히 이벤트 소멸로 다가온 상태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일은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는 단기 낙폭 과대. 네. 이 관점으로 해서 반반 매수자 들어오는 걸 기다려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시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안에서 중첩되는 산업들을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뭐 일부는 지금 승인되는 과정에서 화물이라든가 유럽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줄여 나가기로 이미 약속된 거고, 다만 이제 같은 이 일을 하는 부서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왔을 텐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의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투자 지원하는 회사인데, 네. 대한항공에도 이런 기업이 당연히 있죠.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다. 한진 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나 IDT와의 아마 관계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통합해서 운영하겠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아시아나 IDT에 대한 합병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기다리셔야 되고, 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발휘가 되면은 그냥 매도 관점. 이미 이벤트 소멸을 지나왔고 네. 주가가 다시 회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치로 접근했을 때 그냥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반등 시 매도 관점. 이렇게 네. 얘기되어 있습니다. 반등 시 매도하는 관점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현재 전화 연결돼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SK바이오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5,300원에 35%입니다. 10만 5,300원이요. 아니, 11만 11만 5,3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5%. 35% 알겠습니다. 박한샘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SK 바이오팜을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다행히 이 회사가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흑자를 좀 낼 것 같아요. 작년도까지만 계속 적자였다가 네네. 보니까 지금 SK 바이오팜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모든 이런 어떤 제약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를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의 이제 자손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그 트럼프를 지지해가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지명됐단 말이에요. 사후 처방,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은 받아 그런 거에서 미국의 재정 그 보건복지 재정이 늘어나는 거 거기다 100조 원을 1000조 원을 쏟아붓느니 지금 미국의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보건복지 예산이거든요. 첫 번째 네. 오바마 케어, 두 번째 국방비.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건복지 케어를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들 학교 급식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기농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는 전략. 요게 이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풀무원 같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먹는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좀 건강하게 먹이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미국에서 뜨고 있고요. 비타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신약 개발로 봤던 종목들은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군들도 사실은
신약 개발인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 개발에 대한 기존의 가이던스보다 높은 가이드를 줍니다. 로버트 케네디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래서 미국의 신약 개발주들 그것도 뭐 머크사라든가 혹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어떤 회사들도 다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SK 바이오팜 떨어졌던 이유 바로 거기에 있고요. 잘 보시면은 이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이게 지금 제가 매일같이 한번 일별로 만들어 봤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산 날은 막대 그래프로, 팔은 날은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죠. 안 사던 것들을. 이때 주가가 올라가죠. 그랬다가 본인들이 샀던 거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떨어진 자리에다 대고 반등 나올 때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로버트 케네디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렇게 신약 개발주들이 약간은 이 안전성 문제가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큰 손재를 보는 게 바로 저는 이 보고 미국의 오바마 케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우리나라 국내 이런 어떤 신약 개발주들이 약간은 조금 지금 이렇게 차트가 수익 실현에서 약간 밀리는 이유가 그런 요인들이라고 보고 외국인들도 약간 수급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 이유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예, 간략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네. 기관하고 연기금은 계속 매수 중이고 네. 오늘도 저기 그 또 마일스톤 200억 그 네. 기술 취득료도 예, 예. 또 들어왔고 예. 계속 전망이 좋다고 해서 들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참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이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를 사기도 그렇고 2차 전지를 사기도 그렇고 마땅하게 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1조 원 팔았으면 어딘가에서 1,000억을 사는데 한 종목을 1,000억을 사는 게 아니라 100억씩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 보시면 지금 다 연기금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연기금이 수익이 났나 보세요. 가장 많이 산 가격이 이 가격이죠.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연기금은 이 금액으로 이 자체만 보면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연기금을 운용하는 금액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사는 종목들을 보면 사실 많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차는 것 뿐이에요. 채워넣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 나쁜 거는 아닌데 사는데도 빠지잖아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연기금이 어느 순간에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 받아줄까요? 개인이 받아줄까요? 개인만 받겠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 개인들은 지금 이제 팔았던 걸 지금 다시 살까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팔고 그랬을 때 외국인이 받아줘야 결국은 가는 건데 외국인 관점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로버트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온 뒤로 이게 우리나라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머크사라든가 신고 좀 나는데 그런 것들만 지금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한번 잠깐 차트 한번 뭐 시간상 저기 하지만 요거 하나만 잠깐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제 이게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30개 종목에서 지금 보니까 존슨앤존슨 빠졌죠. 차트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방금 보셨던 SK 바이오팜하고 똑같죠. 존슨앤존슨이 화장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의료 헬스케어 제약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대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도 어제 신고점 났단 말이에요. 근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종목군들 어제 보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일라이릴리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어제 1.5% 올랐는데 어떤가요? 예, 이런 트렌드잖아요. 미국 시장 신고점 나고 있는데 갈 때 같이 가다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 중심으로 움직여가면서 이런 어떤 하락폭 이게 SK 쪽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제약주들에 대한 지금 돈들이 약간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주들.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17,400원입니다. 현재가는 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7거래 연속으로 좀 하락한 바가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등의 기미도 지금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광무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올해 내내 실적의 뉴스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이 의료 쪽 유통 기업들보다도 좀 기업 회생에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투심을 극복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다중바닥을 있었던 오랜 시간 횡보했었던 위치, 아마도 과거보다 많이 빠졌다는 인식에 들어가고 싶은 자리들. 그런데 이제 이 자리가 올해 연중에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지금과 같이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좀 아쉽다. 누군가 이제 그 한때 뭔가 좀 유행을 탈 만한 옷들 브랜드를 많이 입점을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브랜드에 대한 그 뭐랄까 이 유통권을 몇몇 개를 조금 내려놨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물론 이제 실적의 규모나 뭐 예상의 컨센을 못 맞춰도 안정적인 매출은 가질 것이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실적 발표들이 연속적이다 보니까 네. 주가는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섬유 의복 쪽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시선은 중국의 소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의류 전체적으로 섬유 의복 쪽이 같이 올라오는데, 그런 관점 본다면 저는 올해는 안 보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이제 딱 매수하신 위치가 제가 앞에서 글을 이런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박스권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가격대는 사실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다중바닥이다, 네.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되었을 텐데, 이 라인대를 이탈한 것은 그만한 이유를 담고 하락했기 때문에 종목을 안 보시는 게 맞았습니다. 팔았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파는 위치는 사실 너무 안 좋은 위치라서 팔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매출액 규모는 아직까지는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니 저는 시간을 들여서 버텨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손실 금액이 지금 거의 50%에 가까운 손실폭이거든요. 네. 그냥 숫자적으로 마이너스 20%에서 30% 사이로 올라오면은 그때는 그냥 던지세요. 이미 내가 잘못 진입했고 버티기 힘든 굴곡을 걸렸고, 올라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때리고 싶은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 관점, 네. 종목 교체 관점. 그리고 섬유 의복 종목들은 지금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종목도 몇 개 있습니다. 뭐 LF라든지 아니면 영업무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데, 그냥 의류주 자체는 저는 안 보고 있어요. 예. 그냥 이제 중국 소비 개선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석유화학, 섬유 의복 이쪽이 올라올 때까지는 저는 일단은 의류 혹은 유통 관련된 기업들은 보지 말자. 네. 반등 시 매도 관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섬유 쪽은 조금 아직 투심이 죽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주전자재료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4만 8,527원이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좀 매수가가 아무래도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박한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 회사는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힘이 더 큰 회사 같아요. 업황이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제 각종 전기 전자 제품,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AI 그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제품들까지 이 회사가 전도성 절연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음극재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어떤 성과에 비해서 굉장히 과대평가를 받은 점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어떤 힘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이 회사 한번 시가총액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시가총액이 1조 4,300억입니다. 근데 지금 92,000원이에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6만 3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6만 원에서 반토막 나서 마이너스 지금 8만 원까지 깨졌었는데 8만 원 깨졌을 때는 그럼 시가총액이 반토막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한 1조 3천억 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조 6천억입니다. 이제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이상인데 2조 6천억 이상 IT 기업 중에서 괜찮은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요즘 분위기상 제대로 되는 거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태양광, 2차 전지, 그다음에 LG 그룹한테 형광물질 인수한 거. 그래서 이런 건데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매출액도 제자리입니다. 1,900억, 1,700억, 1,800억. 매출액도 제자리 걸음인데 시가총액은 무진장 늘었어요. 영업 실적이 좋으냐? 영업 실적도 나빠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여기 드러난 걸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것에 드러나지 않은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어떤 뭐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중국 쪽 이제 뭐 그 중국 쪽에서 관련된 이 전도성 페이스트 부분에서 1위를 했다든가. 네. 근데 그것이 중국 2차 전지에 기존에 없었던 뭐 중국 그래서 뭐 바이두라든가 뭐 CATL에 대규모 납품이 예정되어 있다든가 지금은 그렇지만 아니면 테슬라하고 납품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뭔가가 지금 가시성이 있고 그것이 공장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 옛날에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지금 또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있고 지금 상태에서 이 시가총액 1조 4천억인데 뭐 실적이나 이런 게 탁월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지금의 2배인데 PBR이 16인데 LG전자보다 이 회사가 더 좋단 말이야. 삼성전자보다도 더 좋고 어떠한 회사보다도 더 좋아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우리가 모르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쪽 1등하고 있는 분야에서 아마 대규모 수주나 그런 부분이 이미 받았고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특허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공장 세팅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고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인 제품들이 출시되는 경우에 저는 이런 퍼포먼스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 주식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팔 수 없는 주식입니다. 팔을 수 없는 주식이고 네. 그것을 이제 한번 파헤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뭐 그동안 많은 어떤 그런 걸 경험을 봤을 때는 타이밍이다. 제가 주식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종목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 아시겠지만 좋은 얘기 한 적 없잖아요. 하반기에 한 번도. 네. 2차 전지나 이런 거 포함된 거는. 그럼 이런 거는 한번 이런 날에 저런 분위기는 확실히 내가 모르는 뭐가 있다 보고 일단 파헤쳐볼. 근데 느낌은 좀 오시잖아요, 다들.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네, 이렇게 대주전자재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화 지금 연결돼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니, 카카오요. 저희가 매수가를 6만 원 그리고 비중 50%로 전달 받았는데 맞으실까요? 네, 50%는 아니고, 따지고 보니까 지금 한 20%밖에 안 된 거. 20%?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광무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카카오를 조금 더 오래 들고 가실 수 있을까요? 기간적으로? 아, 네. 네. 줬어요. 네. 네. 제가 더 자세하게 들리진 못해서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움직임은요, 네이버와의 키 맞추기라고 봐요. 네. 네이버가 워낙에 월등하게 좀 잘 갔고, 네이버에 대한 주가 흐름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단단하게 좀 진행됐었거든요. 최근에 이 단기간적으로 가장 외국인의 참여가 높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주가 상승이 먼저였고 꾸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짝꿍이 카카오인데 그 흐름에 키를 맞추면서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네이버 주가가 숨고르게 나온다라면은 이 종목도 상승법 반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카카오가 문월발식 이
자회사 계열사를 좀 높이면서 뭔가 좀 정부의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오너 리스크를 한동안 경험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AI 투자에 대한 속도가 늦었다라는 점. 네이버는 내년 초반에 AI 서비스 관련해서 또 발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눈에 띄는 일정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네이버가 좀 더 낫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갖고 계신 가격대가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은 카카오도 따라가는 모습을 이번에 확인했으니 저는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손실폭을 좀 더 줄여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대신해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인프라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또 관심을 받아왔으니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뭔가 좀 AI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네이버를 좀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네이버를 보면서 카카오를 볼 계획이니까 지금은 네이버에 대한 위치는 좀 더 연속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카카오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는 뜻이고요.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매수하신 가격대 위치가 사실은 전고점 위치에 높은 가격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대를 단번에 도달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중간에 숨고르게 한다라면은 5만 원 넘어가는 위치에서는 고민의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5만 원과 5만 3천 원 정도 사이의 가격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비중이 크다라면 비중을 좀 조절하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좀 두고 본다라면은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자사주부터 해서 고점에 물려 있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락을 멈췄다는 뜻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트럼프 정부가 바뀌는 그런 트리거가 연출된다면은 어느 정도 좀 탄력이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했을 때는 5만 원, 5만 3천 원 위치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단계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난 다음에 매수가까지 도달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만 원, 41,1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 17,000원대인데요. 꽤 손실을 지금 많이 보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데 박한선 대표님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만 여기 때부터 계속 이 주식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이 이제 주식은 가장 좋은 게 희소성이 저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불가능성. 네. HMM 주식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없다. 컨테이너선을 운반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벌크선은 누가 하냐면 STX 조선해양에 지금 이제 페노션 네. 이제 하림으로 건너갔죠. 여기가 해요. 컨테이너선은 이 HMM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은 대체 불가능한 주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상선 컨테이너 상선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M&A를 매물로 나왔는데 지금 입질은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제 인수는 안 했습니다. 뭐 네. 서로 CJ가 한다 어디가 한다 하는데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은 결국은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주가가 한번 신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저는 저력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그러면 지금 보초를 서느냐 안 서느냐인데 지금 들어가면 지루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네. 다른 쪽에서 벌어서 네. 적립식 펀드 형태로 그냥 한 달에 그래서 그쪽에서 1억 갖고 매매해서 1,000만 원 벌었다. 이번 2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사고 이렇게 하는 주식이라고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은 조금 어렵고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속된 말로 침발라 놨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힘 있는 세력들이 어떤 내가 한국 공항공사를 인수한다든가 혹은 LG U+나 SK텔레콤이나 KT처럼 통신망을 아예 장악한다든가
독과점이잖아요. 계속 전 국민한테 빨대 뽑고 현금 흐름이 좋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항공사, HMM 이런 것들은 돈만 있다고 인수되는 건 아닙니다. 이 네. 안에 얽히고 있는 어떤 정권의 힘이라든가 파워 게임들이 형성돼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회사 인수하면 그다음 단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주식을 사실은 건드리지 못하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기관들도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인수 가격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좀 그걸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돼요. 그거는 이 회사 히스토리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잠깐 뒤로 물러. 근데 나는 장기 투자자다. 10년 기다릴 수 있다. 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네, 매도를 해야 매도를 되나요? 해야죠. 빠져나와서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기회비용을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도안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5,700원이십니다. 대암골에 관련해서 예산안 삭감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꽤 큰데요. 광노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사태를 경험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니고 있었던 색깔의 정책 종목들 네. 다 같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엊그저께 이제 지난주죠. 예산 삭감에 대한 이슈 때문에 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예산 삭감액에 대한 크기가 거의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동력이 좀 상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주가 자체는 사실 가스공사 일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경기에 연동해서 움직였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멘텀이 좀 상실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주가는 당연히 내리는 게 있죠. 그럼 발빠른 대응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불특정한 이슈로 해서 급락이 연출됐지만 이미 지난주에도 팔았었어야 돼요. 네. 어제도 팔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방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넌지시 두고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은 홀이냐 짝이냐 던지신 거잖아요. 네. 그럼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면 매도예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단호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